건물주인 임대인이 이 임대차 목적물이 포함된 상가 건물이 안전등급 2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실무상 안전등급 2등급을 받은 이 상가 건물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어서 임대인이 패소한 사례가 있고, 임대인이 2등급을 이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한 후에 소송 기간만 3년, 4년 이상 소요되어서 실제 임대인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안전등급 2등급을 명도 소송의 쉬운 해결 수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상가 건물의 심각한 노후, 훼손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만기 이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에서 보장하는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시설비, 권리금 등을 손해본 채 쫓겨나와야 할 수도 있겠죠. 임대인이 상가 건물 노후화 및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2등급을 활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해당 상가 건물에 대해서 2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쫓겨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임대인이 사감정을 통해서, 즉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자신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2등급을 받고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감정 결과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은 다시 법원 절차에 따라서 비용을 들여서 공적 감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사감정 절차에서 본인이 선택한 전문가를 통해서 임대인에게 다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감정을 진행하죠. 임대인이 사감정을 통해서 2등급을 받았어도 법원 감정 절차에서 이 D등급 등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 과정에서 해당 상가 건물에 대해서 2등급을 받았다면 임대인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안전등급 2등급은 주요 부지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대인이 사감정 결과 2등급을 이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한 후에 법원 감정 절차에서 D등급이 나오면 그 소송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한편 이 안전등급 2등급을 받은 상가 건물이 항상 임대인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해당 상가 건물의 결함된 부분을 보수 보강한다면 건물의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건물의 구조 안전상 결함으로 한두 달 사이에 보수하지 않는다면 건물이 당장 붕괴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치명적인 안정상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사유 등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안전등급 2등급 명도 소송과 관련해서 임차인이 제1심에서 패소한 후에 임대차 119 법률사무소 명건을 통해서 제2심에서 소정의 권리금을 회수한 사건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해당 상가 건물 사감정을 통해서 안전등급 2등급을 받았고요. 이 상가 건물, 이 상가 부동산의 건축물 종합평가 등급은 횡화중까지 반영한 경우에는 2등급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감정 결과에서,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은 노후 및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이 임대인의 주장,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인정했고 임차인은 패소했습니다. 임차인은 제1심 패소 판결문을 받고 나서 많은 고민 끝에 이 해당 사건의 2심을
임대차 119, 임대차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에 의뢰를 해 주셨고요. 법률사무소 명건은 첫째, 이 상가 건물의 결함에 대한 보수 보강 방안이 존재하고, 둘째, 그 방안으로 상가 건물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셋째, 감정서상 주요 부재는 내력이 충분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최종 조정에서 임차인은 소송의 권리금을 받고 퇴거하게 되었고요. 이 사건은 임대인이 2021년 3월 11일 소송을 제기한 후에 2024년 11월 28일 조정 결정되었죠. 무려 3년 8개월 소요됐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은 이 명도 소송 때문에 오랜 기간 좌불안석 힘들었을 것이고요. 또한 임대인으로서는 재건축을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매수한 후에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소송 기간만 약 4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건물주 임대인은 안전등급 2등급을 사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때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실효적인 전략과 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상가 건물의 구조에 대한 결함과 하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소송 진행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객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 보고서 결과 그리고 임차인의 대응을 보면서 소송 시작 전 그리고 도중에 명도에 대한 전략과 전술 계획을 탄력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겠죠. 둘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서 2등급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분석해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반박 논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이 해당 상가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라면 소송 기간은 임대인의 개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죠. 임차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시도도 염두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은 안전등급 2등급에 대한 기초자료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하고 보수 보강 방안을 검토한 후에 명도 소송의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안전등급 2등급의 원인이 되는 이 결함과 하자가 주요 부재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둘째, 그 결함과 하자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의 보수 보강 방안으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셋째,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내용과 실제 현장을 비교했을 때 모순된 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임대인이 실제로 재건축을 실행하려고 했는지 등도 따져야 할 것입니다.